세 개 정도만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첫 번째는 이제 일단 FEOC 세부 규정과 관련돼서 한국 시장 그리고 국내 배터리 업체 특히 이제 광물이나 부품 이쪽 라인에서 영향받는 이 FEOC 규정과 관련된 내용 할 거고, 두 번째는 이제 AMPC 세액 공제와 관련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의 영향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할 거고, 또 하나는 에코프로 BM이 장 마감 이후에 44조 원 수주 공시를 냈죠, 그죠? 그거와 관련돼서 이전에 포스코피처엠도 10년간 40조 원의 수주 공시를 받았었지, 그지? 그거 비교해서 예상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하려고 해. 아셨죠? 그러니까 혹시 시간이 없으시고 주말에 쉬시는 분들은 녹화 방송 참조하면 되고. 자, 일단 간단하게 그래도 금요일 날 미국 시장 보게 되면 뭐 강보합 그죠? 0.5% 이상 상승 마감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시장 부분에 있어서의 시황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내일 아침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빅테크 기업지들은 0.5% 내외에서 올랐다 내렸다 혼조를 보였고, 그런 가운데에서 중소형 주들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주요 관련 뉴스들은 카페에 올려져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이제 FEOC 규정 부분, 이게 이제 12월 1일 날 나온다 그랬고 12월 1일 날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이 요와 미국 해외 우려 기업 조항과 관련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전에 여러분들께 올려드렸었잖아, 미리, 그죠? 12월 달에 나올 거라고 해서 그 예상 범위에서 거의 동일한 흐름을 어, 보여줬다. 그죠? 그러니까 시장이 예상하고 빌면님 시장이 예상한 부분, 시장이 예상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이제 그 반도체도 규정 부분, 반도체 규정하고 유사한 흐름으로 이 해외 우려 기업 조항 이 부분이 발표가 됐어. 그런데 아직도 이게 완전히 확정된가라기보다는 각국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나 이런 부분들을 일정 정도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이 또 있기 때문에 다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그러한 가운데에서 핵심 부분만 살펴본다면 여기에 해외 우려 기업 이 FEOC 조항과 관련해서 반도체 칩스법도 마찬가지였고, 외국 이 중국 지분이 25% 이상이냐 이하냐 요걸 가지고 이제 기준점을 갖다 대는 흐름을 이야기하는 건데, 여튼 좀 조금 살펴보죠. 여러분 다 읽어보셨을 거기 때문에 자세하게 이야기는 잘 않고, 일단 해외 우려 기업 부분이죠. 그런 내용 부분들에서 여기 노란색으로 다 표시해놨던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법안을 통해서, 그죠? 불리한 점이나 호재냐 악재냐라고 두 개를 이야기를 나누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하나는 이제 불확실성이 일정 정도 가시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규정대로 제대로 하게 되면 이제 나머지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나쁠 게 없는 상황이지. 일단 기본적인 일정 정도는 지금 나오는 이 FEOC 규정과 관련해서 음? 관련 뉴스들이 지금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잘 보셔야 돼. 이게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반도체 칩스법과 마찬가지로 25% 규정물을 염두에 뒀지만, 그래도 중국의 광물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중국하고 합작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올해 많았었지, 그죠? LG 화학이 화유 코발트와 또 에코프로가 거린메이나 또 포스코 홀딩스가 화유 코발트나 또 포스코 퓨처엠도 화유 코발트와 CNGR 이쪽 라인 부분에 합작사를 설립하면서 대부분 이제 뭐
49대 51이라든지 아니면 뭐 25%에서 75% 아니면 뭐 5대5 뭐 이런 쪽의 합작 부분들 뭐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뭐 25%에서 50%요 두 가지를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염두에 뒀었어요. 왜냐하면 중국의 광물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한 방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는 걸 고려해서 미국이 뭐 50% 정도까지는 유예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자그마한 기대도 있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25% 부분을 기준점으로 잡고 법률안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좀 해석하기가 복잡한 부분도 일정 정도 있는 게 우리가 이제 그 CATL과 포드 그죠? 그런 기술 라이센스를 제공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명확하게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처음 이 법안이 나오고 나서 포드가 이제 자기네 그 CATL 그 기술 라이센스를 이용해서 하는 부분에 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다가 또 그거를 또 금방 내리는 이야기까지 사안까지 나온 거 보면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 상당히 좀 이렇게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여하튼 기본적으로는 우리 쪽으로 보게 되면 국내 배터리 업계가 이 요 FEOC 이 규정에 따라서 크게 나쁠 것은 없는데 이제 다만 요걸 아주 이제 압축적으로 보면 요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사회 이결권이나 지분의 25%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한 기업. 요게 이제 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을 대상으로 한 부분에서 얘네들 지분이 25% 이상이 넘거나 또 실질적인 지배력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겠다. 그죠? 그리고 상업용 전기차는 적용 예외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영자의 이펙티브 컨트롤 이 부분은 이제 생산량, 생산 시기 등의 결정을 라이센스 등 중국 제약 없이 할 수 있는 상황. 일단 FEOC에 중국이 포함되긴 하지만 중국 정부의 관할 외에서 중국이 25% 미만이 지분으로 참여하면서 중국의 이펙티브 컨트롤이 없으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런 내용 부분들에 그러면 뭐 이걸 전부 다 설명하기보단 그 기본 핵심 부분은 요 상황이 우리 이 배터리 소재 업체들에게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인데 한국과 중국의 배터리 합작사 요 부분에서 일정 정도 이제 지분 조정은 필요로 하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이런 FEOC 규정이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의 이 배터리 관련 합작사들이 대부분 슬라이딩 계약을 체결했다. 그죠? 슬라이딩 계약이라는 건 뭐 이 규정에 따라서 지분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대부분 명시했을 거라고. 그건 뭐 당연한 거잖아, 그죠? 뭐 1, 2푼도 아니고 뭐 조 단위의 투자를 해서 합작사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이 규정에 의해서 일정 정도 지분에 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런 부분들을 넣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는데 다만 이제 이 중국 지분이 높게 형성되었었던 이 배터리 소재 합작사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국내 기업이 그 지분을 떠받아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자금의 소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건 부담이지, 그지? 그거는 부담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뭐예?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이제 중국 지분 25% 넘는 부분을 중국 지분을 넘겨받는 그런 데에 자금 소요가 일정 정도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야. 이제 그걸 보게 되면 한국과 이제 기업들 부분에 있어서 이 LG에너지솔루션과 뭐 또 야화 이렇게 이제 이 SK온과 거린메이 뭐 이런 쪽 라인 부분에 소재사들을 뭐 셀 업체들이 일정 정도 이 주요 배터리 합작을 했는데 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야화 이쪽은 몇 프로대로 지분을 했는지를 잘 알 수가 없어. 다만 이제 LG화학과 하이코발트가 양극재
양극재 공장, 구미 이쪽의 양극재 공장은 중국 지분율을 49%대로 했었기 때문에 그 25% 이상인 24% 정도는 LG화학이 지분을 넘겨받아야 되고, 또 전구체 공장이나 중국에 만드는 전구체 공장이나 양극재 공장 이쪽도 50% 내외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된 지분을 넘겨받는 자금이 소요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에코프로와 거림메이 이쪽 라인 부분도 이 합작 부분에 있어서 비공개 지분을 비공개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 또 포스코 홀딩스가 그죠? 이 화이 코발트 쪽 광양의 이 클리메탈 공장 부분을 합작하는 데 있어서 중국 지분율이 35% 정도 됐기 때문에 15% 정도 받아야 되고, 그죠? 그러면 이제 그와 연관된 자금이 소요되겠지. 그죠? 포스코도 포스코 피처엠도 화유 코발트와 전구체 공장, 포항에 짓는 전구체 공장은 지분 확정을 하지 않았던 부분이니까 뭐 그거는 유연성을 가지고 하면 되고, 양극재 공장 중국에 만드는 건 40% 지분, 중국이 40% 지분이었으니까 15% 정도 뭐야, 그쵸? 15% 정도를 또 자금이 소요가 될 수가 있지. 그 이제 그런 정도의 세부 상황 부분이 있는데, 돈이 조금 더 들어가는 부분 정도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세부 규정 발표로 인해서 이게 악재 요인이라고 할 부분은 없다라고 봐요, 저는. 이 규정안이 뭐 중국 정부 쪽에 있어서 광물과 부품 생산에 실효적인 통제권을 행사하지 않는 선에서 규정을 보이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 결론 부분을 이야기하면, 외국 우려기관 세부 규정은 배터리 부품의 경우 내년 1월부터 2024년 1월부터, 그리고 핵심 광물은 2025년 1월부터 적용이 되는데, 미국 정부는 앞으로 한 달간 의견 수렴을 받아서 확장할 거다. 그런 가운데에서 여기 지금 밑에 부분이 쭉 있는데 이게 다 올라가질 않았어요. 정리해서 올린 부분인데 그 자꾸 밑에 그 어느 때는 그 글씨가 아침 시황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글을 많이 올리면 잘리는 부분이 자꾸 생겨가지고 몇 번이나 올렸다 내렸다 하는데, 여튼 CATL과 포드 같은 기술료 방식 합작은 더 세밀한 검토 후 허용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그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거 하고, 또 중국 정부의 지분이 없거나 지분율이 낮은 중국 민간 업체들의 합작세는 외국 우려 기업으로 지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죠? 왜냐하면 이런 이제 중국 업체 전부 다를 배제하면 보조금을 받는 전기차가 없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 지분이 뭐 적은 이런 쪽 라인 부분들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죠?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 팔리는 전기 자동차가 100여 종 정도 되는데, 그죠? 중국 지분 뭐 이런 조금씩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다 배제하면 20 정도 안 되게 보조금 받을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여튼 뭐 까다롭게 만들면서 이렇게 12월 달까지 계속해서 늦춰왔던 걸 보게 되면 아직도 부족한 점은 있지만, 부족한 점이 이제 기준이 모호하다라고 하는 부분.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 속에서 그나마 한국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 부분에 있어서는 불확실성의 해소 정도로 바라보는 거 정도이기 때문에 규정안에 관련돼서 호악재 이렇게 크게 큰 폭으로 시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도 부분으로 이 해외 우려 지정기업과 관련된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했고, 자, 여하튼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또 하나는 뭐예요? 이제 요 GM의 초강수, 그죠? LG 엔솔에게 GM의 이 AMPC 세액 공제와 관련된 부분이 금요일 날 한국경제에서 주로 기사가 단독으로 나오면서 이야기가 된 내용이지. 나온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 전에 파라소닉이 5대5로
AMPC 세액공제 부분과 관련돼서 지분과 연계된 이런 부분으로 나눌 것이다 라고 한 부분,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일정 정도 5대5로 나눌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시장에서 예상된 부분이야. 그런데 이제 GM이 85% 보조금의 최대 85%를 배당해 달라고 요구한다라고 이제 한국경제에서 아침 부분에 나온 이야기인데, 이게 뭐예요? 뭐 실제 기사 부분에 있어서 진짜로 GM이 85%를 받으려고 했다라기보다는 85%이 무리한 요구를 함으로 인해서 5대5 지분 관계의 50% 정도를 받으려고 하는 부분이 일정 정도 놓여진 상황이라고 보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올해 AMPC를 영업이익에 이제 반영하기 시작을 했는데, 올해 3분기까지 영업이익의 23%에 달하는 한 4,267억 원 정도가 이 AMPC로 받는 부분이었지. 그리고 또 내년에는 조 단위 이상, 지금 미국에 8개 이 공장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뭐 SK온과 또 삼성 SDI까지 합치면 한 11개 공장이 투자가 되는 데 있어서 뭐 그 지분율에 따라서 AMPC 공유 비율도 그것에 따라서 나눠질 것이다고 예상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되지. 지금 LG엔솔의 이 영업이익 중에서 AMPC 영업이익이 23% 정도 된다. 그죠? 그러면 뭐 그게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한 부분은 뭐 이제 내년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받느냐인데, 여튼 올라갈 확률이 더 높겠지. 다만 그런데 이제 그 기준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여하튼 영업이익의 23% 내외의 부분을 이제 5대5로 나누는 과정,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에 그네가 이야기하는 GM이 요구하는 85%로 될지 50%로 될지, 85%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참 나쁜 놈들이지. 그죠? 미국에 공장 지으라고 하고, 미국 애들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뭐 이거 비단 배터리 셀 공장뿐만이 아니라 여튼 투자해서 이 IRA 법에 대해서 부정을 수혜하는 그런 흐름들로 가는 데 있어서 어, 공장을 짓게 만들어 놓고, 지금 계속 시장에 뭐 트럼프 노이즈, 뭐 이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게 되면 그러한 법안들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불안감을 조성하는 그런 이야기. 만약에 그렇게 정권이 바뀔 때 이런 보조금 정책이나 이런 법안들이 자꾸 바뀐다면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뭐 공산당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냐고, 그죠? 민주국가하고 공산국가하고 차이점이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똑같으면 뭐 그네들 그 정책 법안과 연관돼서 투자한 회사 아쉬울 때는 투자하라고 해놓고, 그래놓고는 투자 다 했으니까 니네 이제 공장 다 저어놨으니까, 그죠? 이제 뭘 우리대로 우리가 요구하는 방식대로 하지 않으면 가만 안 놔두겠다, 이딴 식이면 공산당하고 다를 게 없지. 하여튼 지금 GM이 전기차 이 전환 흐름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지 않는 가운데에서 주가 부양을 위한 배당 뭐 이런 부분들 속에서 현실적으로 현금을 만들기 위해서 무리한 요구를 좀 일정 정도 한 모양인데, 그런 면에서 인해서 지난 금요일 날 완성셀 업체들이 5% 정도 5, 6% 정도의 다 약세 영향을 빚었는데, 영업이익의 23% 내외의 세액공제 부분, 그리고 그 속에서 뭐야 지분율에 따른 5대5 정도의 이 나눠 갖는 흐름이라면, 그 영향 부분으로 받는 부분은 아주 단순하게 그 핵심 상황만 가지고 보면 주가에는 10% 정도의 하락 요인 정도, 그런 정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3, 4% 정도 내려오면 그 세액공제와 관련된 그 영향권은 다 받는다는 입장이야. 아시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이 지난번 SK온 서산 공장과 관련돼서 뭐에 일시적인 그 비용과 관련된 투자 비용과 관련된 부분 때문에 며칠 쉰 거 가지고도 꼭
배터리 공장에 그 내년 3월 달까지 연기하는 것처럼 한국 경제가 기사를 냈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기사의 진위 여부도 사실 쉽게 알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그죠? 다만 이제 이러한 논란 흐름 부분들은 예,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유한타증권에서 그죠? 화요일인가? 이거 11월 30일 날 에코프로 BM 4분기 실적 조조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잖아. 그지? 그럼에도 이 안 난지, 대 안 난지, 그죠? 그러고 나서 지금 뭐에 GM 부분에 이 수주 공시가 나왔어. 그 부분을 한번 보자고. 그죠?